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공사장으로 방치될 위기에 처한 서소문 공원과 지하차도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경기 북부 청사 광장을 차례대로 라이브로 연결합니다. 오늘부터 불볕더위가 시작되고요. 한낮 자외선과 오존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6월 1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 서소문 역사공원 사업이 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구의회가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북부청사 앞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의 사업이 주민들의 지하차도 신설 요구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경 강동구 고덕동에서 차량 석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진구 미가로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 구의회가 사업 절차상의 이유로 광진구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서소문 공원을 천주교 순교자 기념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칫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시작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공사 현장입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매칭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만 모두 2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비 64억 원과 명시이월된 작년 예산만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오는 9월까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정례회부터 시작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논란이 구 예산 편성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서소문 공원은 구유재산이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구청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제237회 정례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다시 제출됐지만 전체 의원 9명 중 5명의 반대로 또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서소문 공원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런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은 공사가 중단될 그런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랬을 때에 국민 부담 그런 것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예요. 이에 대해 구청은 예산 문제로 이미 시작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철제 재료가 부식되고 타워 크레인 같은 공사 시설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공사가 오래 중단될 경우 유지비로 매달 1억 2천만 원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혹시 공사 중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조물의 결함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그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지 관리에 대한 추가 비용 예산이 또 발생을 하고 그 준공 시점이 또 지연에 따라서 그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 그리고 내가 구는 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시에도 사업 추진 필요성을 다시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소문 공원에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면 현재 공사 중인 공원이 자칫 공사장으로 방치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사문화도시를 내건 중구의 역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살펴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소문 공원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기사 보니까 이 주변 건물 옥상에서 찍은 화면밖에 없던데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현장 연결 관련해서 취재 협조를 부탁했더니 이렇게 특별히 문을 개방해 줬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에 들어가서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 서소문 공원 사업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처형지였죠. 서소문 밖 내거리에서 처형된 전봉준과 최시영을 비롯한 이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 서소문 공원을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예. 중구의 일동 일명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이 완성되면 이 공간은 서소문동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게 된다는 구상입니다. 예.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정률은 1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지하 4층의 공정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추모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예산 규모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를 합쳐서 약 575억 원 정도 규모가 편성된 상황입니다. 예. 앞선 기사에서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그렇게 큰 공사인지 몰랐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공사 같네요. 그런데 앞선 기사에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중구의 입장과 중구 의원의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반대한 중구의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크게 살펴보면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사업 절차상의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서소문 공원은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즉 구유재산입니다. 이 구유재산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구청이 사업 진행 전에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네. 이 절차를 빠뜨린 채 이 사업이 진행됐던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문제점이 작년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요. 그래서 구청이 작년 11월과 며칠 전에 있었던 두 차례 정례회에서 모두 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했지만 두 번 다 부결되면서 사실상 구예산 편성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또 일부 의원들은 이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57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투입될 만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지금 중구가 일동 일명소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명소화 사업에만 집중한 나머지 네. 복지와 같은 이 민생의 예산이 너무 빈약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요약을 해보면 그 예산 배정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또 굳이 그렇게 큰 돈을 쓸 필요까지 있냐는 건데, 자, 현재 예산으로는 오는 9월까지만 공사가 가능하다고 했죠. 만약 그때까지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즉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제 뒤로 보시면 지금 이 철골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이 철제가 부식되는 등 이렇게 훼손이 되면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이 천막으로 덮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 예. 이 부분이 모두 다 토사를 덮어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곧 7, 8월이 다가오면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이 토사가 물을 머금게 되면 이 물을 지속적으로 빼줘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칫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 안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고 또 이 공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가 중단된 동안은 한 달에 1억 2천만 원의 구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예. 즉 공사만 제대로 진행됐으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예산이 낭비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겠지만 예. 이렇게 구 예산 편성이 계속 안 되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 지금 현장을 모두 원상복구하는 데만 3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예산을 모두 구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예.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공사가 중단되면 그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돈만 한 달에 1억이 넘고 원상복귀하는 데는 300억이 넘는다는 얘기 같은데, 자, 이렇게 예산 편성에 애를 먹고 있는 서소문 공원 사업, 진 기자가 봤을 때 앞으로 진행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사업이 백지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백지화가 되면 이 사업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데만 어마어마하게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매몰 비용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되는 이 상황, 이 그렇죠. 상황을 의원들도 모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의회가 뭐 지속적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업 방향을 계속 논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는 22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죠. 구의회 구정질문이 계획돼 있는데 이 구정질문에서도 서소문 공사 사업 관련해서 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소문 공원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저도 종종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회색빛 공사 펜스를 바라보면서 언제 공사 끝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이 시민들도 이 공사 펜스를 그렇게 오래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서소문 역사공원 연결해봤습니다. 이번에 경기도로 가봅니다. 이 서울과 경기도의 이 때 아닌 광장 크기 경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대 발표에 이어 경기도는 북부청사 앞 광장을 서울시청 광장보다 2.3배 크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청사 앞에 지하차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봅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경기도 북부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그곳이 그 경기도 북부청사 앞 광장이 조성된다고 하는 그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북부청사 앞에 있는 잔디 녹지 공간인데요. 네. 그 바닥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주위에는 나무들과 화단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에 경기도가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광장의 2배가 훌쩍 넘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시민광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광장은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썰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을 비롯해 야외 공연장과 연못을 조성해 경기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힐링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도민들을 위한 열린 광장이 조성되면 그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의 지하차도 신설 요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부청사에는 1,8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들 주민들이 그 청사 앞 도로 폐쇄를 대신할 지하차도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당초 도로 맞은편 공원을 연결하는 고가 이용로를 만들 계획이었는데요. 예. 경관을 해치고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며 그 설계를 전면 수정해 청사 앞 도로를 폐쇄한 후 녹지 공간 2곳을 통합하는 새로운 광장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과정에서 주민과 협의 없이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할 6차선 우회 도로를 신설한다는 게 화근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파트 앞으로 차량이 증가해 교통난은 물론이고 매연과 소음공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앞을 지나갈 우회 도로를 반대하는 거군요. 광장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하차도 신설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광장 조성에는 일단 2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하차도까지 신설하면 200억 원이 추가로 수요돼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 만약 지하차도를 설치하면 청사와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지게 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특히 밤에는 신호를 위반하는 과속 차량들이 많아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지하차도 건설에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광장 조성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는 실시 계획 단계로 광장 조성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따라서 경기도는 이달 말 주민 설명회를 열어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그 세부안을 수립한 후 내년 4월까지 광장 조성 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하지만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그 난제가 남아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였습니다. 자, 이 문화공간 확보 갖고 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장에 따른 온도차, 어떤 묘안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사 연결해봤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강동구 고덕동에서 정차 중이던 차를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 씨와 백모 씨가 목과 머리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왼쪽 다리가 승용차 바퀴에 끼어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조대는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에서 들어오는 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딩에서 불이 나 1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외벽과 전기시설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소리와 함께 전기 계량기함에서 불꽃이 일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지난 4월부터 구이동 미가로 간판 개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업체의 간판을 새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구의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올 4월 말 광진구 미가로 상인들에게 전달된 공문입니다. 5월 1일까지 불법 간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간판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간판 사업에 동참을 요구하는 공적인 성격의 내용이지만 이 공문을 상인들에게 전달한 이는 공무원이 아닌 간판업자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혹은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구청이 이를 어긴 겁니다. 구청은 업무 효율상 그랬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 발송 시 직접 전달이 안 될 경우 등을 우려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된 간판 제작 업체를 통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일부 공문 전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서를 해야 될 법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게 하기 조치를 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각 업소당 40만 원씩 책정된 간판 디자인비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같은 규격의 같은 디자인인데도 업소마다 디자인비를 각기 책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디자인비를 따로 책정한 경우는 간판이 특수성이 있거나 교수 등 전문가의 독창적 작품일 때뿐이었습니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진짜 나란히 똑같은 폼으로 이에 대해 광진구는 글자 크기가 다른 등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고 디자인 심의위원회도 무리 없이 통과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엔 미가로 간판 사업과 관련한 구정 질문이 예고되자 구청이 전날 관련 공문을 급하게 만들어 배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의원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그제부터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질문에서는 KTX 의정부 연장과 관련한 정차역 문제와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등이 다뤄졌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차량기지 이전과 맞물려 창동과 상계동 일대 97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신경제 중심지 사업. 계획만 놓고 보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 동북부의 도약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복합 문화공연시설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심사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외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아레나를 건립하겠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 서울에 그 한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가 최적화된 공연장 하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반드시 시정 질문에서는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과 관련 정차역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당초 창동역에만 정차하기로 추진했다가 서울시가 최근 광운대역도 정차역으로 거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두 역에 모두 정차하는 것이 아닌 격변 정차를 제한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완행 열차 만듭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두 군데 다 쓰는 게 아니고 격변 정차. 창동에 기본적으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세대는 창동에 서고 네. 한 대는 이 광운대역에 서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또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강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지원 문제와 학교 급식질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을 먹어야 할 타임에 아침도 못 먹고 강동 구민, 특히 강동구 여성들은 굶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과도한 인건비로 인해서 급식의 질 저하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이 된 일입니다. 여기에 최근 급속하게 늘고 있는 치매 환자와 관련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곧 맞이할 치매 사례를 대비 시민교육 및 초중등층의 교육 프로그램의 서울시 시책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서울시는 제안 또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특히 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오늘 18일 이번 주 일요일이죠. 서울 광화문에서 강변북로를 잇는 자전거 대회가 개최됩니다.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침부터 오전까지 이 구간 교통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광화문과 서울역, 용산, 그리고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등 7개 대교가 시간대별로 통제되니까 혹시 일요일 오전에 이곳 지나실 분들은 통제 구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